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새해에는 상담 기술 연습, 상담의 핵심 기술을 강의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청하기입니다. 이 경청한다는 말이 그 상담에서 강조된 게 인본주의,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후로 굉장히 경청의 중요성이 이제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상담에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리더자나 또 모든 지도자들은 경청을 중요시합니다. 기업의 CEO가 경청을 중요시하고 있고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말을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청은 매우 이렇게 중요해서 불교에서는 이 경청을 잘하는 보살을 관세음 보살이다 그럽니다.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 세음, 세상의 소리를 이렇게 관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아픔이라든가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보살을 관세음 보살이다. 상담자라든가 의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관세음 보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잘 들어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경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경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고 또 존경이며 또 상대에 대한 이제 이렇게 배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경청을 하다 보면 딴 생각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자도 그렇고 경청을 하다 보면 주의 집중이 아마 5분이 넘어서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 말이. 그리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일단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집중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이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중인데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서 내담자의 말이 집중이 잘 되도록 마음 상태가 이제 유지하는 게 좋은데 집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가 시선을 접촉해야 됩니다. 눈을 바라보고 마주하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얼굴 표정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그 내담자의 그 분위기나 감정을 포착하는 것들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가 또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또 언어를 말할 때 얼마나 거칠고 부드러운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함께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경청이다. 또 심지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긴 침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긴 침묵을 통해서도
중요한 이렇게 경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 심리학이나 상담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담자나 상대방 고객의 상태를 이렇게 알아듣고 이해하는 이것을 그 적극적 경청이다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스닝이잖아요. 경청이 리스닝인데 거기다가 액티브 리스닝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선 접촉하고 또 비언어적인 부분을 포착하고 그리고 언어적인 그 표현이나 양식도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침묵의 의미를 포착하는 거 이런 것을 총칭해서 상담자가 주의를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는 뜻에서 앞에다가 active listening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가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딴 데로 돌린다든가 상담자가 또 멍해가지고 상담자가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경청이란 무슨 뜻이냐? 주의를 그 시선을 그 내 상대방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마주칠 때 막 힘을 주거나 노려보거나 한없이 계속 눈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런 경우도 그 부담스럽죠. 그래서 과급적이면 자연스럽게 눈을 이렇게 마주하고 눈을 마주칠 때 격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눈 아이 컨택이죠. 그래서 그 눈을 맞춤으로써 내담자가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상담자가 맞는 그 공감이나 내가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문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무 말을 1시간 동안 안 했대요. 그러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충분하게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아주 이런 대표적인 마음의 대화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시선 집중은 적극적 경청의 첫 번째 그 단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상 그 상담을 할 때요, 또 혹은 강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뭐 10분 이상, 막 20분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하려고 하면 우리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내담자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행설수설하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이 경청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는 잠깐 멈추게 해서 요약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20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게 상담자도 알고 내담자도 본인이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보면 남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내 이야기도 하고 자식 이야기도 하고 직장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상담자도 모르게 되고 내담자 자신도 모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그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고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청 기술입니다. 그렇지 상담자가 내담자 하는 말에 뭐 30분이고 40분이고 계속 끌려다니는 것은 그 적극적 경청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로 하지 아니한 경우 있죠. 얼굴 표정이라든가 손발이 떨린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경청을 할 때 매우 중요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은 매번 서로 마주치기 때문에 구태여 다 이야기 안 해도 이렇게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얼굴 표정이라든가 행동을 보면 그 의사 표현이 다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의사소통의 90%가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말을 못해도 몸짓 손짓 다 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듯이 우리 일상에서도 90% 이상은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언어로 왜 해야 되냐? 오해가 없고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제 언어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데 말로 표현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표정이 중요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로 상담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내용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적절해야 되겠습니다. 내담자가 화가 나 있는데 상담자가 미소를 지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반대로 내담자가 너무 슬퍼하는데 상담자가 얼굴 표정이 뭐 대수롭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그 또한 적극적 경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의 흐름, 그 감정 라인을 따라서 상담자가 함께 적절하게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럴 때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상담자가 자신의 입장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내담자에게 끌려다녀서 빠져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맞아요. 상담을 한다는 것은 내담자한테 집중하면서도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초월해야 되고 거리를 두고 초월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내담자의 그 맥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화엄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벗어나 있고 이 세상에 벗어나 있으면서 동시에 그 현장에 있는 것.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부모 교육에서도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한테 깊이 부모가 빠지는 것은 이제 아이의 버릇을 나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를 취하면 또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니까 이 양자를 장점을 잘 살려서 아이에게 관심을 두되 조금 이렇게 관심 없는 듯한 태도 또 관심 없는 가운데 관심을 두는 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내담자의 가슴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가슴 속에 빠져버리면 통찰과 객관성을 상실할 염려가 있어서 적절한 초월과 거리 두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 맞는 경험을 통해서 이 양자가 충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상담하시는 분들은 너무 빠져버리거나 또 너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훈련을 하시면 액티브 리스닝, 적절하고 적극적인 경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언어적인 반응이에요. 언어적인 것은 상담을 할 때요, 목소리 톤이 더 중요합니다. 컨텐츠 내용보다도. 대화를 할 때, 부부간 가족 상담에서도 가족 간의 갈등은 그 내용 컨텐츠보다도 억양에서 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이러면은 굉장히 놀랍고 화가 난 거죠. 야 이러면 조금 장난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양이 이렇게 억양에 따라서 그 전달하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적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이런 경우는 그 이미지가 짜증도 짜증이지만 연민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의 높낮이와 어투가 상담을 할 때 미묘한 그 감정이나 미묘한 그 느낌의 흐름을 결정하는 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설득력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낮은 목소리가 더 큰 그 설득력과 폭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게 너무 빨리빨리에 빠져 있어요. 뭐든지 한국은 빠르잖아요. 인터넷도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많이들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버릇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빨리 해치우지, 그렇지 않으면 영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책을 제시하고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충분하게 공감이 결여가 될 수도 있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 그 문제 해결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면 오판을 할 수 있고 진단도 잘못되고 해결책도 엉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가려운 것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태도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내담자 이야기가 경청을 못하고, 또 주제를 집중력 있게 다루지를 못하고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적극적 경청은 내담자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상담자가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극적 경청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 점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묵 부분이 있어요. 침묵.
청소년이나 부모 손에 이끌려고 온 아이들은 말을 안 씁니다. 맞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않는데 이 침묵은 꼭 나쁜 건 아니죠. 침묵을 못 견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침묵은 매우 상담에 도움을 되고 맞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꼭 능사는 아니에요. 적절한 간격과 침묵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의사소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담자가 너무 맞는 말을 해요. 그래서 침묵을 지키고 이 침묵은 내담자가 주도권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침묵의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침묵을 거룩한 침묵이라고 그래요. 마음 속에서 그 산란함이 사라져서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을 수 있고 그 침묵에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상담을 할 수 있다면 그 상담 상황이 꼭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상담자도 내담자가 하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힘들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이야기를 상담자가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상담자도 지치고 힘들어요. 이럴 때 상담자가 판단을 내려놓고 그 내적 침묵, 성스럽고 거룩하고 행복한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 내적 이런 평화가 상담자의 내적 평화가 내담자한테 전해져서 내담자를 행복하게 하고 내담자가 그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유능한 상담자는 이 침묵을 잘 활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상담에서 경청 기술, 특히 액티브 리스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이라고 여기 해놨는데 저희 이 상담 기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명상상담 평생교육원에서의 자격 과정으로 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과제물을 내셔야 할 분들은 여기서 제시하는 과제물들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경청의 중요성을 말해보시오. 두 번째가 비언어적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었던 사례를 적어보십시오. 세 번째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세 가지 다 하지 마시고요. 이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저하고 함께 이 상담 경청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우리 박명석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했습니다. 박명석 선생님 계세요? 네네. 예, 실명 이렇게 거론해도 되겠어요? 네,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오늘 제가 강의를 적극적 경청이라는 그 주제로 강의를 해왔는데 혹시 뭐 소감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이제 경청의 중요성은 오늘 이제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랬을 때 상담자로서 좀 그러니까 뭐 조금씩 흐느끼면서 울다가 또 감정이 폭발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반응에 대한 경청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중요한 문제고 매우 당혹스럽죠. 에? 내담자가 울거나 막 펑펑펑펑 이렇게 소리 내서 울고 하는 것은 일단요, 첫 번째는 그 상담하는 가운데 이렇게 울 때 전후 맥락에서 왜 우는지가 매우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적극적 경청이다 그러고요. 일단은 우는 것은 긍정적 검토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의 슬픔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 우는 순간은 매우 귀중한 거고 매우 귀중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우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슬프군요. 눈물이 나올 만큼요. 네, 이렇게 그 공감을 해 주면서 그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든가 눈물 흘리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나중에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 그런 공감, 적극적 경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폭발적으로 우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내담자의 중요한 그 미해결된 과제가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상담에 개입을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으로 인해서 울었으며 거기서 그 울음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포착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일단 공감이 끝났으며 무엇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울음을 울게끔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나요? 무엇과 접촉이 되면서 슬픔이 일어났는가요? 이렇게 해서 그 울음이 성격,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그 성격 또 그 울음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울음을 뭐 참게 하거나 또 울음을 못하게 하거나 그러시지는 말고 공감하고 잘 그 내담자에 따라가면서 그것의 의미를 내담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뭐 경청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네, 경청은 오늘 스님 말씀 듣고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네. 경청한다는 거, 집중해서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그 침묵에 잘 활용한다는 거.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격려가 저희 이 강의의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오늘 마칠게요.